스트레스를 받으면요, 그 활성산소가 왕창 올라갑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혈압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혈당도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맥박수도 올라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이 올라가고 맥박수가 올라가는 우리 몸의 변화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에너지를 많이 요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너지를 강하게, 빨리, 많이 보내달라는 뜻이에요. 여기 무슨 얘기예요?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 몸이 뭐가 필요하다고요?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나무가 바람이 불 때, 강한 바람이 불 때 꼿꼿이 서 있으려면 그 바람보다 강한 힘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태풍에 비유했잖아요. 정확하게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스트레스는 태풍하고 똑같습니다. 그 바람의 세기가 약해지면 정말 우리가 시원하게 느끼고 기분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마일드한 스트레스는 우리를 건강하게 한다는 거하고 통한다고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텐데,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바로 혈관 건강이에요. 왜냐하면 스트레스에 의해서 스트레스에 의해서 가장 많은 손상을 받는 장기가 바로 혈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가요, 혈관을 이중, 삼중으로 피해를 줍니다. 자, 여러분들 뭐 혈관 건강이라 하면 다른 말이 아니에요. 동맥경화성 질환을 말하는. 여러분들 사실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대한민국을 위주로 생각할 때, 뭐 미국은 말할 것도, 미국은 우리보다 한 3, 40년 전이지만 아무튼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대한민국의 가장 눈에 띄게 늘어난 질환은 혈관 질환이에요. 정말 저는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제가 잘 아시는 것처럼 70년대 중반에 내과대학을 들어가서 80년 초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혈관 질환을 참 구경하기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당뇨를 앓으신 할아버지나 아버지, 또는 고혈압을 오래 앓으셨던 어르신들 중에서 날씨가 추워질 때, 또는 그러니까 동절기 계절 동안에 11월로 접어들어서 그 다음에 2월, 3일 그 사이에 참 많이 쓰러지셨어요. 그런 일은 있었지만 사실 3, 40대 젊은이들이 혈관 질환으로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오거나 죽거나 그런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50대 미만에는 그런 예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1980년 이후부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1980년 이후부터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을 해가지고, 2000년대 들어와서는요, 돌연사도 너무 많아지고요. 여기서 돌연사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가 포함됩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혈관 때문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돌연사는 대부분이 급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대개 혈관, 뇌졸중으로 갑자기 죽거나, 심장혈관이 막힌 심근경색증으로 돌아가시거나 해서,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혈관, 물론 이유가 밝혀지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거의 원인, 그게 비타민C 부족 때문이 제일 많다는 걸 제가 그리고 그 이유를 제가 밝혔다고 했죠. 비타민C 부족한 사람들이 괴혈병에 걸리는데, 괴혈병에 걸린 끝에 왜 죽느냐, 그 죽는 이유를 사실은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최초로 제가 밝힌 거죠. 제가 2013년인가 14년에 세계정의학 술지에 그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으로 고열병에 죽는 이유, 사인을 제가 공적으로 논문을 통해서 밝힌 사람인데, 여기 스트레스가 관계가 돼요. 비타민C가 부족한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죽게 된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사는 사람이 어떻게 스트레스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 스트레스의 크기가 있을 뿐이지 스트레스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내과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동맥경화의 아주 클래식한 원인은 뭐냐면 고혈압과 당뇨였어요. 고혈압과 당뇨. 고혈압하고 당뇨를 오랫동안 방치를 하면은 결국은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게 되는 질환.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잘못 알고 계신 게, 혈관이 막히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간다. 그래서 동맥경화 때문에 고혈압이 온다라고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경우도 많은데, 사실은
고혈압이 동맥경화의 원인이에요. 그 내과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 고혈압 환자들을 보면은요, 혈압이 높은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혈압을 무슨 병이라고 그래요? 만성병이라고 그래요. 혈압이 높은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혈압이 높은 것을 오랫동안 방치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몇 년? 2, 30년. 길게는 30년, 짧게는 한 20년 정도가 되면 혈관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당뇨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혈당이 높은 게 좋은 거예요. 혈당이 높아야 에너지원이 쫙쫙 공급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이 이 의학의 역사에서 보니까 혈당이 어느 정도 그 이상 높은 것은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 의미 이상의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오히려 혈당 높은 걸 한 30년 방치했더니 혈관이 오히려 망가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내과 교과서에 잘 기록되어 있는 동맥경화성 혈관 질환의 모든 원인이었어요. 고혈압과 고혈당, 즉 당뇨와 고혈압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결국은 혈관 질환으로 끝내 2, 30년 뒤에 혈관 질환으로 우리가 목숨을 잃게 되기 때문에 무서운 질환이라고 내과 선생님들이 저도 학생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가족력상이나 자기는 고혈압이나 당뇨가 없는 젊은이들이 이게 동맥경화가 와가지고 막 40대, 50대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원인을 찾겠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강의드렸던 우리를 서서히 죽어가게 만드는 활성산소 때문이라는 사실이 90년대 초부터 보고가 되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동맥경화의 원인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맥경화가 생기는 원인은 하나는 뭐냐면 동맥의 내피가 손상이 와야 돼요. 손상이 오지 않으면 절대 동맥경화가 시작되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손상을 주느냐 이거예요. 뭐가. 손상을 주는 이유가 고혈압일 수도 있고 고혈당일 수도 있다라고 지금까지는 그 두 가지만 우리가 배워왔는데 알고 봤더니 지금 말씀드린 활성산소가 더 가장 중요한 원인이더라는 거예요. 활성산소는 몸에서 만들어지면 즉시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 뭘 타고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혈관 내피를 가장 많이 접촉을 하게 돼요. 그러면 혈관 내피가 가장 많이 손상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것이 활성산소의 양은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위해서 우리 인간이 살아있지만 그러나 느끼지 못하게 죽어가는 과정의 한 기전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 활성산소가 혈관 내피를 손상시키는 데는 수십 년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건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건 뭐냐면, 현대인은요, 너무 많이 먹습니다. 많이 먹으면 활성산소가 많이 생겨요. 그 다음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가 이제 거의 숙명이에요, 숙명. 그냥 그 옛날에 그냥 순진무구하게 살던 시절, 좀 잘 못 살지만, 먹고 사는 게 충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살았던 시절에 비해서 조금 더 유복해지고, 좀 부유해지니까, 좀 뭔가를 갖게 되니까 욕심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사람. 그래서 스트레스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도대체 행복, 만족감을 느끼질 못해요. 현대인들요. 그게 바로 스트레스가 지배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현대인은 정말 피할 수 없는 과식. 그 다음에 극단적인 스트레스가 숙명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 활성산소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양보다 훨씬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옛날에는 한 5, 60년 동안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아야 동맥 내피가 손상을 받아서 동맥경화, 그러니까 그래서 50살이 넘어야 시작이 되는데 요즘은 그 양이 두 배, 세 배 늘어나가지고 이제 30년만 활성산소에 노출이 되면 혈관이 망가지는 거예요. 상처가 나는, 상처가. 눈에 보이는. 가랑비에 몸 젖듯이 적은 양의 활성산소에 의해서 옛날에는 5, 60년인데 이제는 3, 40년만 지나면 혈관 내피에 손상이 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활성산소는요, 그뿐만 아니라 또 하나 동맥경화의 원인이 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많은 의사 선생님들한테 들은 콜레스테롤의 문제를 이 활성산소가 일으킵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콜레스테롤은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서 쓰게끔 하신 물질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콜레스테롤을 우리 마음대로 조절하면 되는 물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아 있어서 여러분들 뜻대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요. 여러분들 지금 살아있는 우리 몸 속에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심장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심장아 100번 뛰어라 그러면 100번 뛰지 않습니다. 심장아 50번만 뛰어라 그렇게 못해요. 자, 더 아주 구체적으로 자,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셨어요. 그 음식이 들어가면 여러분들 음식 꿀떡 삼키면 끝이지 그 뒤는 여러분들이 모르세요.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몸을 지금도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맛있게 삼키기만 하면 그 다음에 그것이 정말 기가 막힌 소화 끝에 에너지원으로 흡수되고 아미노산으로 흡수되고 지방산으로 흡수되고 하는 건 여러분들 몰라요. 그건요. 자율신경계라고 하는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신경계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몰라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 몸속에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콜레스테롤은요. 담즙의 원료예요.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LDL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이 HDL과 LDL이 있다고 얘기 들으셨죠? HDL은 콜레스테롤이 아니에요. 그건 콜레스테롤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고 LDL이 진짜 콜레스테롤이에요. 그 LDL이 하는 역할은 첫 번째 담즙. 여러분들 지방질을 먹으면 담즙이 나오지 않으면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간세포에서 담즙을 만들어서 담낭에 모아놨다가 여러분들이 삼겹살 같은 지방을 먹으면 그게 물에 섞이질 않기 때문에 췌장에서 나오는 지방 분해 요소가 지방에 섞이질 않아요. 그때 담즙이 가서 섞이면 비로소 마치 비누처럼 기름이 비누칠을 물에 녹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담즙이 비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섞여서 췌장에서 나온 지방 분해 요소가 삼겹살을 소화시키기 때문에 지방이 소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담즙이 안 나오면요. 지방이 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대변으로 그냥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변을 봤는데 둥둥 떠 있다. 모든 대변이 둥둥 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담즙을 만드는 데 문제가 있는 게 간에 문제가 있거나 췌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변이 둥둥 뜬다. 대부분의 대변은 가라앉습니다. 물에. 뭐 간혹 여러분들이 뭐 지방을 많이 드셨을 경우에 소화가 다 안 되기 때문에 일부 뜨는 게 있을 수 있지만 전적으로 대변이 다 떴다. 그러면 그 지방변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담즙이 안 나오거나 또는 췌장에서 지방분해 소화 효소가 안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 담즙은 여러분 간에서 꽤 많은 양을 하루에 만들어요. 그걸 위해서 계속 LDL이 거기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LDL은요 세포막의 원료예요. 세포막의 원료. 여러분들 골수에서 계속 새로운 혈구세포가 만들어지는 거 아시죠? 콜레스테롤이 낮으면 조혈 기능을 잘 못해줘요. 왜냐하면 세포막이 굉장히 중요한 세포의 구성 성분인데 세포막이 없으면 세포가 완성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한 부품이 모자라면 자동차가 안 나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낮으면 조혈 기능이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는 거예요. 스테로이드 호르몬. 그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모두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디 스테로이드 호르몬 어디서 만들어진다고 그랬어요? 부신에서 만들어진다고 그랬어요. 부신 피질과 수질에서. 그 호르몬들이 다 원료가 콜레스테롤의 원료예요. 거기에는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까지 다 거기 들어가요. 그러니까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 이런 여성 호르몬, 그다음에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 다 콜레스테롤이 원료예요. 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은
여러분들 이 신경이 이렇게 지나갈 때 신경이 전기적 전달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마치 전선처럼 신경을 쏴줘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미엘린 수초라고 그러는데 그 수초의 원료가 바로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면요, 굉장히 여러분들 신경염, 그래서 신경통이 옵니다. 온몸이 아픕니다. 근육통이 있고 온몸이 아픈 그런.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 드시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지혈증이라고 해가지고 콜레스테롤 낮추는 것을 복용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은 오늘 즉시 이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을 끊으시라는. 여러분들 콜레스테롤이 높은 게 문제가 아니라 콜레스테롤이 산화가 돼야만, 산화 여러분들 아시죠? 옥시데이션이라 영어로 산화가 돼야만, 산화가 돼야 상처난 동맥 내피에 그게 침착이 되는 거예요. 멀쩡한 콜레스테롤은 아무리 콜레스테롤의 혈중 레벨이 높아도 동맥경화를 이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활성산소는요, 콜레스테롤을 산화시키는 주범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활성산소는 계속 혈중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혈관 내피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피 속을 타고 뭔가 기능을 하려고 막 돌아다니는 LDL이라는 콜레스테롤을 피 속에서 만나니까 산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활성산소는 동맥경화를 만드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혈압까지 높고 거기에 혈당까지 높으면 훨씬 빨리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일이 오는 거예요. 현대인이 여러분들 왜 그렇겠어요? 엄청난 스트레스 때문에 활성산소가 너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잘 먹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까지 높은 거야.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혈관 벽을 망가뜨리고 피 속을 다니면서 피 속을 통해 돌아다니고 있는 LDL을 산화시키기 때문에 그게 불과 30년, 30살만 넘으면 누구나 동맥경화가 올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 제가 지난주에 설명한 스트레스, 특히 현대인은 피할 수 없는 과식과 그 다음에 극단적인 스트레스. 여러분들 뭐라 그랬어요? 특히 스트레스는 혈압까지 높인다 그랬어요. 혈당도 높인다 그랬잖아요. 그럼 마치 여러분들 내과 책에 나오는 고혈압과 고혈당이 동맥경화의 원인이라고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에 이제 현대에 와서 활성산소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혈압하고 혈당도 높아져요. 그러니까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는 거죠. 근데 왜 혈압과 혈당이 높아지는가 봤더니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산소를 많이 쓴 거기 때문에 활성산소도 늘어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혈관에 얼마나 나쁜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자, 그렇게 스트레스가 나쁘다는 걸 아셨다면 비타민C 중요성이 가슴에 와 닿으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 비타민C는 드시는 순간 혈중을 돌아다니는 동안에 활성산소의 양을 줄여준다고 그랬어요. 가장 안전하게. 활성산소의 양을 줄여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활성산소의 양을 줄여주면은요, 활성산소가 혈관 벽을 망가뜨리는 걸 막아주잖아요. 그것뿐이에요? 피 속을 돌아다니는 LDL이 산화되는 것 또한 막아준다 그랬어요. 정말 일석이조인 줄 알았더니 일석이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1999년에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드시는 분들에게서 무슨 임상시험을 했냐면요. 비타민C를 그렇게 잘 드시는 분들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혈압이 고혈압 환자들이 정상화가 되더라는 것을 미국의 그 오레곤 대학하고 보스턴 대학 병원에서 공동으로 엄청난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타민C는 부수적으로 고혈압 환자의 혈압을 낮출 수도 있다라는 의학적 근거를 1999년에 란셋이라는 논문에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일석이조가 아닌 거예요. 물론 모든 분의 고혈압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비타민 C와 관련된 어떤 효소가 혈관에 있는데 그 효소가 부족하신 분에게는 비타민 C가 굉장히 혈압을, 그래서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제 강의 들으시고 비타민 C 드시고 나서 혈압약을 끊었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고혈압약을 반으로 줄였다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여러분들 비타민 C의 중요성을 더 분명하게 느끼시길 제가 바라는 겁니다. 비타민 C를 드시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활성산소를 줄여줌으로 혈관 내피 손상되는 걸 막아주고 콜레스테롤이 LDL이라는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일석이조인 줄 알았더니 내가 혈압이 높았었던 걸 몰랐던 거야. 근데 비타민 C가 부족해서 혈압이 높은 부분이 있었을 때 그때는 비타민 C에서 꽤 많은 분들이 혈압이 또 조절되니 일석삼조지요. 여러분들 저는 운동을 정말 많이 합니다.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 여러분 수명이 짧다는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했는데요. 왜 그래요?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는 운동을 많이 하면서도 비타민C를 많이 먹기 때문에 전혀 혈관에 손상이 없어요. 저는 제가 뭐 제 나이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뭐 저기 하셔서 웃었지만 제가 사실 그 전쟁이 종전이 되고 2년 있다 태어난 사람이에요. 55년 4월생인데 제 제가 한 5, 6년 전에 혈관 검사를 우리 병원 검진센터에서 했는데 제 제자가 제 혈관 검사를 하고 기절을 했어요. 기절. 왜냐하면 60 환갑이 넘으신 분 혈관이 20대 애들 혈관 같다고 그렇게 너무 이상하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혈관이 깨끗하신 거냐. 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비타민C 얘기를 제 제자에게 해 주었습니다만은 짧은 시간이라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저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은 여러분들 그 부모님이 본태성 고혈압 환자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장인 장모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분들이 비타민C 때문에 엄청난 혜택. 우리 장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지금 87세인데 아직도 살아계세요. 무슨 얘기냐면요. 50대 말에 뇌혈관이 막혀서 굉장히 큰 혈관 하나가 막혀가지고 중풍이라고 그러죠. 쓰러져가지고 의식을 잃고 우리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한 2주 만에 의식을 회복했지만 오른쪽 혈관이 막혀서 왼쪽 거의 반신불수 상태로 퇴원을 해가지고 상당히 고생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가 제가 막 비타민C 우리 가족들에게 이렇게 막 드시게 할 때였죠. 우리 장모님만 잘 안 드셨는데 제가 그냥 이제 강제로 비타민C를 드시게 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그 현재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57세인가 8세에 쓰러지신 분은요, 한 10년 이내에 돌아가십니다. 왜냐면 혈관 하나가 막힌 게 재수 없이 혈관이 막히는 게 아니에요. 혈관이 다 막히는데 제일 막힌 거에 의해서 증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아시잖아요. 제2, 제3 막힌 혈관 후보들이 나타나서 계속 점점 나빠져서 궁극적으로 그게 10년을 넘기지 못해요, 대개. 회복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 장모는요, 여러분들 정말 제가 우리 병원에 가서 우리 장모님 그 당시, 그 30여 년 전에 그 진단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중앙뇌동맥의 완전 폐쇄. 이 병명이에요, 병명. 완전 폐쇄. complete obstruction.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되신 분이 지금 이 바이패스 가지도 생기고 막 이래가지고 혈관이 좋아지신 거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87세인 현재는요, 정말 정말 얼마나 큰 축복인지 지금 혼자 사세요. 제가 이 아파트가 좀 크기 때문에 같이 모시고 살려고 그랬는데 내가 왜 너희들 눈치 보면서 거기 가서 사냐고 87세 노인이 혼자 사십니다. 정신도 말짱하시고 완전히 좌우까지 좌우에 그러니까 왼쪽 이 반신불수까지 완전히 재활로 극복을 하셔가지고요. 정말 혼자 그냥 1시간씩 산보하시고 서울대병원은 87세인데 택시도 안 타고 그냥 전철을 타고 지금도 1년에 몇 번 병원을 왔다 갔다 하세요. 천천히, 천천히. 뭐 급하게 뭐야 1시간에 갈 거지만 내가 2시간에 가면 뭐가 문제냐 그런 마음으로 택시도 절대 안 타세요. 완벽하게 회복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난 우리 집사람. 여러분들 지금도 고혈압약을 먹어요. 왜냐면 부모님 두 분이 다 본태성 고혈압이기 때문에 제 집사람이 지금 64세인데 여러분들 아직도 지금 30년 이상 고혈압 약을 먹었는데 여러분들 혹시 주위에 임상 의사가 있으면 물어보세요. 고혈압 약을 30년 이상 드신 분은요, 혈관이 엉망입니다. 아무리 혈압 관리를 잘한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혈압 환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동맥경화의 원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30년 정도 고혈압 약을 드셨다 하더라도 혈관이 엉망인데 저희 집사람 혈관 검사했더니 뭐 저보다 더 깨끗하면 했지 하나도 안 막히고 완벽한 혈관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왜? 저 따라서 거의 35년을 비타민C를 한 끼도 안 빠지고 세 알씩, 세 알씩, 세 알씩. 저는 네 알씩, 네 알씩, 네 알씩. 4g이라는 얘기. 4g, 4g, 4g씩. 그렇게 드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은 제가 이제 이 혈관 질환에 대한 여러분들 아무리 선교사님들이 하더라도 여러분들 지금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으시면요. 여러분들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는 콜레스테롤이 낮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콜레스테롤이 170이어도요. 170이어도 170이어도 얼마든지 활성산소에 의해서 산화가 되면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LDL이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높으냐 낮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콜레스테롤이 300인데도 80, 90까지 아무 문제 없이 사신 분도 꽤 많은 반면 콜레스테롤이 150이라 해서 의사가 당신은 뭐 콜레스테롤 완벽합니다 그랬는데 동맥경화, 혈관이 막혀서 죽는 분도 꽤 많아요. 실제 여러분들 그 연구 논문도 있어요. 그걸 추적해본. 콜레스테롤 높이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하고 상관이 있어요? 활성산소가 얼마나 생기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따지기 전에 비타민C 드시면 되는 거예요. 비타민C 드시면 많이 생겼든 적게 생겼든 활성산소가 해결이 되니까. 콜레스테롤은 하나님의 질서를 그대로 따르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라니까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네 몸에서는 지금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필요하다. 내가 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만들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왜 낮춥니까? 250이 높은 증거, 그래서 뭐가 문제입니까?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정말, 제가 마치 동료 의사들을 이렇게 비난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제가 요즘 병원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보면은요, 정말 너무나 많은 분들이 무조건 고지혈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약을 드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까? 왜 먹어야 되냐? 설명을 안 해준대요, 의 선생님. 이거 당연한 걸 왜 물어보냐고 그러는데, 뭐가 당연합니까? 뭐가? 도대체 뭐가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이 얼마나 합병증이 많은 줄 아세요? 당뇨도 와요, 당뇨. 제일 첫 번째 부작용이 당뇨예요. 신경통, 근육통, 여러분들, 그 다음에 조혈 작용이 안 돼가지고 백혈구수 부족하고 막 이런 일, 여러분들 너무나 많아요, 부작용이. 그걸 왜 먹고 그런 부작용을 자초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은 좀 드시는 거를 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 결석 생기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맞아요. 물을 많이 드시면 돼요. 요로 결석이 안 생기던 분은 아무 문제 없어요. 저는 요로 결석이 한 번도 생긴 적이 없기 때문에 비타민C를 막 20g, 20몇 g을 먹어도 돌 안 생겨요. 근데 결석이 생긴 적이 있는 분은 조금 영향이 있어요. 영향이. 조금 더 자주 생긴 건 사실이에요. 나는 결석이 한 번이라도 걸려본 적이 있다. 근데 한 3, 4년에 한 번씩 걸린다. 그러면 비타민C 드시면 그게 1년에 한 번 걸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늘어나는 건 사실인데. 근데 여러분들 결석은 언제 생기는 줄 아세요? 한여름에 주로 병원에 실려갑니다. 겨울에는 거의 환자가 없어요. 왜?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왜냐면 겨울에는 소변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여름에는 한여름에 여러분들 그냥 땡볕에 거기다 운동까지 하고 그러면 오줌이 극도로 어떻게 돼? 농축이 되죠. 그러면 돌이 빨리 커져요. 농축될 때. 그래서 한여름에 결석 환자들이 실려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알면 여러분들 어떻게 응용을 해야 돼요? 소변을 자주 누게 만들면 돌 때문에 걱정 안 하겠구나라는 그걸 지혜롭게 깨달으시면 아주 훌륭하신 분인 거예요.
사실은 뭐 겨울엔 따로 물 많이 드시려고 애쓰지 않아도 소변이 자주 나오니까 걱정할 게 없는데 따뜻해지는 계절에는 정말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특히나 결석 때문에 고생을 한 적이 있는 분은요, 진짜 화장실, 오줌 누러 화장실 가는 게 불편할 정도로, 너무 자주 가기 때문에 불편할 정도로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그럼 절대, 여러분들, 요로 결석 한번 알아보신 분은 아세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그래서 절대 안 드세요. 그건 제가 압니다. 정말, 정말 이렇게 죽는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픕니다. 그 정말, 그 아기 날 때의 고통, 그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통이라고 그러죠, 선통. 그 선통이라고 그래요. 컬리키 페인. 예.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결석 그거 하나밖에는 뭐 여러분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맨 처음에 드시는 분은 없잖아요. 지금요. 맨 처음에 드실 때 소화간에 부담이 오는 거는 사실 부작용이 아니에요. 그건 금방 극복이 자기 몸에 맞추게 양을 조절하면 금방 해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빈속에 안 드시면 돼요. 맨 처음에 할 때 꼭 식사 꽉 위장을 채우시고 드시면 절대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 몸 상태를 모르잖아요. 특히 위장 상태를. 자기 몸 상태는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비타민C 양을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두 알이라고 6g을 드시라고 얘기를 한 거는 가이드라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두 알 드셔도 문제가 없는데 한 20, 30%의 사람이 꼭 두 알을 드시면 문제가 있는 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분은 적은 양부터 시작을 하세요. 한 알. 또는 반알로 시작하셔도 돼요. 반알 언제 먹어보셨어요? 500mg을 언제 먹어보셨어요? 안 먹으셨잖아요. 효과가 있어요. 그렇게 한 달 드시면요, 위장이 좋아져요. 그럼 한 알로 쓱 올리시고, 그렇게 한 알로 또 한 달을 하다가 쓱 두 알, 이렇게 자기 몸에 맞추는 기간을 갖고 자기 몸에 적응을 시키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저는 지금 거의 40년 동안 그 먹으면서 그렇게 많은 분들을 알려드렸기 때문에 아, 경험이 풍부합니다. 제 말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여러분들 사실은 여러분들의 그 혈관 건강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왜냐하면 지금 제일 많은 질환이기 때문에 선교사님들도 예외일 수가 없어요. 아까 이제 어떤 선교사님 힘이 없으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사실은 좀 비타민 C 자체가 사실은 피곤함을 많이 풀어주긴 하는데 극도로 몸이 이렇게 좀 쇠약해져 있을 때는 비타민 C만 가지고 어렵고 때로는 여러분들 B 컴플렉스, 비타민 B 컴플렉스도 좀 이렇게 드셔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비타민 D가 많이 부족합니다. 비타민 D도 하루에 사실 3,000 인터내셔널 유니트 IU 3,000 IU 정도가 필요한데 물론 햇빛을 많이 쬐이시는 분들은 뭐 따로 안 드셔도 사실은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반팔에 반바지로 30분만 햇빛에 노출돼서 그러니까 얼굴뿐만 아니라 이렇게 노출해서 다니면은요 30분만 노출시키면은 사실은 여러분들의 피부에서 비타민 D가 얼마가 만들어지냐면요 만 IU가 만들어져요. 만 인터내셔널 레이트.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양의 3배 이상이 만들어져요. 사실은 그게 참 제일 좋은데 여러분들 근데 그거를 그냥 제가 마냥 권해드리기 어려운 것은 그 피부 질환이 생기기 때문에 뭐 피부암도 생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냥 마음껏 비타민 D를 위해서 피부에 노출하라는 얘기를 제가 그냥 이렇게 자신 있게 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저도 사실은 뭐 그냥 이렇게 저 땡볕에 나가면 그냥 선크림 바르고 막 이러니까 제가 그렇게 안 하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그냥 마음껏 햇빛 쬐라 그렇게 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못 하시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렇게, 신체 검사를 뭘 해보면요. 아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타민 D가 부족해요. 혈중 농도가요. 그래서 저는 뭐 요즘 뭐 아주 의술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돼서 그런 게 다 제품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한 하루에 한 3, 4천 IU 정도, 뭐 물론 음식을 좀 들어간다 하더라도 저 비타민 D도 굉장히 안전한 거기 때문에 좀 더 드셔도 괜찮거든요. 그 밖에 사실은 여건이 가능하신 분은 비타민C 정맥 주사를 좀, 많이 피곤할 때는 10g 정도를 하루에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맞으시면 정말 확실하게 회복을 하실 수 있는데, 정맥 주사는 아마 할 수 있는 여건이 정말 극히 제한된 분들에게만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사실 강의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는 거를 느끼면서도 그냥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강의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요.
그래도 두 번째 내지는 뭐 사실 치명적인 캔서에 대한 얘기를 비타민 C와 캔서에 대한 얘기를 좀 들려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예고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뭐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좀 몇 분 받도록 하지요.